세나이 애틀라스는 단순히 태양계를 횡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는 무책임하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여겨졌을 이 발언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간 물체 탐지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심각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발전했으며 지금까지는 불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는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관찰해 보세요. 우주기관들의 행태를 살펴보세요. 설명되지 않은 보고서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술 검토는 서둘러 진행되며 명확한 공식 발표로 이어지지 않는 비공개 회의들이 속출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안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대상 3I ATLAS 처음에는 인류가 발견한 세 번째 성간 방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7년에 발견된 오우무아무아가 있었는데 이 천체는 설득력 있는 물리적 설명 없이 가속 운동을 보였고 여전히 과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리소프밭라는 성간 혜성이 있었는데 이 혜성은 자연적인 모델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라이 ATLAS는 이러한 선례들 중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궤도 데이터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정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정확함 그 궤적은 다른 항성계에서 튕겨져 나온 천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무작위성을 보이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회전하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중력 상호작용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겪지도 않았다. 마치 내부 제어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유지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태양계 진입 각도였습니다. 세나이 ATLAS는 태양명을 무작위로 가로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암석형 행성들이 밀집된 영역을 정확히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가장 큰 우주 생물학적 관심 영역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궤도 기하학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성계에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들을 관측하기 위한 궤적을 설계하고 싶다면 그게 바로 방법일 겁니다. 이 데이터는 대한포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궤도 역학, 천체 물리학, 외계 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비공개적인 기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러한 회의 중 하나가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열렸는데 그곳에서 최신 궤적 시뮬레이션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원 모델이 화면에 투영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동시에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스캔 패턴. 그 순간부터 세나이 ATLAS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과학적 호기심으로 관찰하던 대상이 전략적 신중함으로 바뀌었다. 장비는 재보정되었고 독립적인 관측소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표지판. 그만큼 앨런 망원경 배열 캘리포니아에 있는 특히 외계기술 신호와 비정상적인 통신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망원경이 세나이 ATLAS에 정확한 좌표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상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려 했지만 이 가설은 곧 틀렸음이 드러났습니다. 신호의 근원은 명확하고 정확했으며 우주 공간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잡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지도 않았고 명확한 수학적 순서를 따르지도 않았다. 여러 주파수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변조가 중첩되었다. 고급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구조 논리적 관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조직, 그 신호를 가청 주파수로 변환했을 때 결과는 인간의 언어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혼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중간 어딘가였다. 수정처럼 맑은 화음, 수학적으로 일관된 변주,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물리 법칙을 따르는 전이, 그것은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하기 위해. 그 순간 의심은 사라졌다. 와 함께 의도가 있었다. 의심은 그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호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형식이 아니라 논리적 내용이었다. 직접적인 응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식별 기호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존재를 알리지도 않았다. 그 신호는 훨씬 더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 제한된 과제, 문제점들, 수학적 구조, 물리적 관계, 논리적 구성은 우주 상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들은 열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지 테스트 추상적 사고 능력, 패턴 인식 능력, 그리고 현실의 근본 법칙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평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류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관련 커뮤니티는 더 이상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능적 접촉 비록 공식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소개도 외교 의례도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로 해석될지도 신경 쓰지 않는 접촉, 차갑고 분석적이며 거의 임상적인 접촉. 사라이 아틀레이스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하는. 게다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질. 그 함의는 직접적이고 불편하다. 인공물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단순한 물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은 성간거리를 여행하고 수백만 년 동안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로를 통해 태양계에 진입하고 지구에 접근하면서 지구의 지배적인 종에 의해 인지적 평가 과정을 촉발시킨다. 이 모든 것은 철학적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주체가 테스트를 보내면 응답을 기대합니다. 답변을 기대하는 태도를 그녀는 지능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지능이 인정된다면 인류는 이미 액자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분류체계 안에서.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절제되고 통제되고 파편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분명히 존재하며 최소한의 합의점은 이미 도출되었습니다. 사나이 AT-레이스는 흔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의 궤적, 행동 및 신호 방출은 알려진 어떤 관성체 모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더 이상 아니다. 저게 뭐예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지금이죠? 인류가 핵에너지를 마스터하고 자율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고 다른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왜 이 물체가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가 우주 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론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현실이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러한 상관관계는 단순한 통계적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단계 표시기.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한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 온 신호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초대가 아니었어요. 명시적인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 만약 그것이 단순한 예비 테스트였다면 더 심오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데이터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 아직 해독 중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주적 맥락에서 스라이 애틀라스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에서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징후 이후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응이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스라이 애틀라스가 평범한 천체에서 우주로 진화한 순간부터 더 이상 평범한 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상호작용 앞서 우리는 이 상호작용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단순히 이상한 것을 넘어 심각한 문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최초 신호에 담긴 도전 과제들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상징적인 메시지나 은유 또는 예술적인 소통 시도와는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형식적 구조이는 보편적인 수학적 및 물리적 언어와 호환됩니다.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수신된 패턴을 형식 논리, 정보 이론 및 기본 상수의 알려진 기반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세티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곧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기된 문제점들이었다. 단순히 계산 능력만 테스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물리 상수들 사이의 관계, 대칭성 사이의 상관관계, 심지어
특정 이론 모델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는 과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화자가 이해해야만 의미가 통하는 부분입니다. 인류 지식의 현재 상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호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능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구체적인 수준. 일부 과제는 상대론적 양자역학에 대한 숙달을 요구했고, 다른 과제들은 고급 수학적 논리를 필요로 했으며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를 물리적 실체로 보는 개념, 즉 양자 컴퓨팅과 엔트로피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탐구된 개념을 포함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단순히 지능을 평가하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성숙도, 진단, 초기 답변안이 마련되었을 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답변을 하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너무 적게 답변하면 우리가 무관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인간의 반응은 여러 대의 동기화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심우주 통신망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 물리 법칙에 대한 형식적인 증명, 언어와 무관한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 인간 창의성의 상징적 표현을 논리적 패턴으로 변환한 것. 전체 배송에는 약 1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침묵이 예상되었다. 그는 오지 않았다.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43분 후, 이 데이터만으로도 개념적인 단절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당시 시라이 ATLAce의 추정거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알려진 정보전파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이처럼 빠른 반응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의 기술도, 현재의 실험적 가설도, 상대성 이론 모델도 이러한 지연 시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분석가들은 똑같이 불안한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시스템이 전송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의 반응을 예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했다 빛의 속도에 제한받지 않음. 둘 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적 숙련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 자체는 답변 시간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새로운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능체계의 교훈적인 설명이 아니라 도표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건양자 진공 요동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 시공간 기하학의 직접 조작과 관련된 추진구조, 그리고 거시적 규모에서 양자 얽힘을 통합한 정보 처리 아키텍처. 이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석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하나지도, 별의 좌표나 물리적 궤적 같은 공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인지 지도 측정 가능한 매개 변수에 따라 지능을 분류한 도표, 추상적 사고 능력, 기술 통합 능력, 문명적 안정성, 그리고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운 특정 임계값 이후 생존. 이 지도에서 인류는 나타났다 특정 영역에서 강조 표시됨, 전환점. 분석가들은 그 패턴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 활용 능력, 지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비생물학적 지능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 등 그 수준에 도달한 문명은 임계점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지도 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은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라진다. 확장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연속성도 없습니다. 오직 단절만 있을 뿐입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도 현대 과학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가능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헤르미 역설 모두 어디 갔지? 라는 질문 아마도지적 생명체의 부족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항상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에 대한 분류군 활착. 이러한 결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적 맥락입니다. 인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지구기후 시스템을 조작하고 행성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무기를 축적하고 다른 천체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역사적 시기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일상생활 속에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 핵기술과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정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커 수신된 인지지도에 나타나는 것들. 이는 우리가 이 역사적 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발전해 나가는 문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명이다, 평가 중.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3i 에이틀라스가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호 분석 결과 이는 여러 위성 중 하나일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큰 네트워크, 즉 새로운 지능을 감시하는 분산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관측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라디오 송신의 시작, 핵시대, 우주 탐사의 시작과 같은 시기와의 상호 참조가 포함됩니다. 모든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 기록되었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관찰된 흥미로운 현상, 즉 원자력 시설과 첨단 연구센터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 목격 보고가 증가한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소 모니터링. 아직까지 이러한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발표는 없지만 과학계 내부에서는 데이터의 수렴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논리를 따라오셨다면 잠시 쉬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히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의미를 변화시키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진지한 시도입니다. 존재함이 시대의 인간.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가들 사이에 가장 깊은 의견 차이가 드러납니다. 참여팀 중 일부 해석하다 지도를 다음과 같이 알아채다 문명적 위험에 대한 경고이자 성숙함, 안정,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극복하라는 암묵적인 권유입니다.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면을 봅니다. 그들은 그 지도가 단순히 자연적인 단층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중단 마치 불안정한 문명이 특정 지점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능동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필터링 같은 것인데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 해석이 맞다면 3에이틀레스는 단순한 관측기가 아닙니다. 그는 일원이다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계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접촉 후 몇 주 만에 장비들이 기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3i 에이틀레스 자체 내의 구조적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 궤도 조정, 수동적인 궤도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그 물체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와 함께 재배치, 새로운 계산이 완료되었을 때 결론은 누그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3i 에이틀레스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은 태양 주위가 아니라 안정적인 형태로 이동하고 있었다. 지구 주위. 이 정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원거리 관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존재,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제시된 사실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3i 에이틀레스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 모든 패턴, 모든 해답은 인류를 우주의 단순한 관찰자라는 안락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종합적인 분석입니다. 3i 에이틀레스는 태양계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신호를 방출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물리 법칙과 양립할 수 없는 시간 간격으로 응답했습니다. 남아있는 그것은 궤도를 조정했고 지구에 대해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은 부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위치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구체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소통, 인과관계, 물리적 경계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우주가 분명히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인간이 중심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처럼 중대한 결정들이 공개적인 토론이나 집단적인 성찰과는 동떨어진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그들은 단지 공황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성품 언어는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않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과학,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는 인류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의식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서라이 애틀라스는 이러한 전제를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깨뜨립니다. 대중에게 숨겨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적 함이 우리가 지능의 최종 단계도 아니고 심지어 특별히 진화한 존재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리가 지금 다른 문명들이 이미 겪었던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 중 많은 문명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생각. 입수한 인지 지도에는 파괴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석단절 속에서.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침묵 속에서. 이는 똑같이 불안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문명이 내부적 무능력, 즉 환경 붕괴, 기술적 자멸, 사회적 분열로 인해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규제 메커니즘 특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개입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질문은 그것들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평가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것이 바로 그 영향이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통제 불능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논쟁, 그리고 모든 기후 위기는 다음과 같이 취급됩니다. 연기된 단기적인 이익으로 촉발된 갈등은 각각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성숙도 지표 자신의 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종의 특징들. 어쩌면 그래서 최근 방송들이 물리학이나 기술이 아닌 다른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윤리적 기준 지속 가능성, 협력,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도덕적 담론으로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서 마치 우주적 규모의 지능이 창조 능력뿐 아니라 파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파괴하지 마세요. 이 점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 그 자체가 진화의 징표라는 뿌리 깊은 통념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서라이 애틀라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즉, 의식의 확장이 없는 기술 발전은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는 공식적인 분석에서 거의 항상 회피되는 더욱 심오한 차원, 즉 의식 자체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만약 새로운 지능의 출현을 감시하고 인지 단계를 분류하며 발전의 문턱을 설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인식이 생깁니다. 그것은 물질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매개 변수, 드문 일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이 가설, 즉 우주에는 의식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삶, 지능, 목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주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상에 제시된 조사는 필연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지능을 생성하고 평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핵심 질문은 더 이상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가 된다. 우주란 무엇인가?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는 무기력한 풍경일까? 아니면 의식이 물질과 에너지만큼이나 근본적인 깊이 통합된 시스템일까? 결국 모든 것은 한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서라이 애틀라스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지능의 정점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우리가 이제 막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데이터, 지도, 그리고 침묵 속에 암묵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멸망한 문명의 운명은 자세히 묘사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소멸 자체가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스라이 에틸레이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눈에 띄고 안정적이며 존재한다. 명백한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로서 말이다. 하늘을 보세요. 그 새로운 빛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맴도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바로 그 흐름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준비됐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토론은 특정 그룹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